성희롱과 차별, 혐오 논란이 일어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고려되면서 일부에선 집단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광석 서울과기대 IT정책 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루다라는 친구가 그 10대하고 20대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유행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일단은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루다 서비스 자체의 데이터 수집의 원천이 10대, 20대 이성 간 사적인 채팅을 했던 그런 네. 앱에서 한 100억 개 정도의 데이터 수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층 또한 10대나 20대 초반의 이제 이용층들이기 때문에 채팅용으로 반응이나 몰입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기가 컸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이루다가 일부 유저들에 의해서 성희롱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논란인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연예과학이라는 이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루다 서비스의 데이터 샘플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예과학이라는 데서 100억 개의 샘플을 가져온 건데요. 네. 그거를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특정의 질문을 하면 이제 거기에 반응하도록 한 건데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가 숫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100억 개라며 그러면. 근데 사실은 상당히 또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이제 10대나 20대들이 사적인 대화들 서로 이제 연애하는 남녀 사이의 사적 대화들만을 모아놨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성애 중심적이고 그리고 남성 판타지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귀여운 여성상의 20대 여성을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인 차별이나 오남용에 있어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SNS 한 100억 건 이 정도를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진 AI잖아요, 결국에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100억 건이 됐든 1000억 건이 됐든 단순하게 데이터량만 늘려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혐오 발언이라든지 성희롱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이런 어떤 논란이나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처럼 들렸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약자 혐오와 관련된 부분들을 근데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기술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편향된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더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약자들을 고려하고 공정한 어떤 그런 대화 과정들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표집 자체가 상당히 이제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가능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는 많았지만 내용상으로는 편향적인 그런 오류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못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겨도 보통 이제 초동 대처라는 것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문제의 소지들을 좀 더 치밀하게 보고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내놓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사실상 보안 패치 정도 수준에서 무마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립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루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 발언을 그대로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개발자나 참여자들의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중립적이거나 100% 완벽한 인공지능의 모델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기술이 암만 발전해도.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 자체는 지금 딥러닝 방식에 의존한다는 말은 저 인간의 사회문화적인 그런 습성이나 지금 현존하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성들을 그대로 인공지능이 따라서 똑같이 흉내내고 닮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사회에서 편향이 존재하는 한 AI 또한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적 편향이 AI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그 스캐터랩의 문제, 이루다의 문제는 뭐냐면 애초 출시한 지 지금 20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 사회적인 것을 학습할 시간이 없었고 이미 내놓을 때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이루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정체성이 있을 텐데 최소한의 그런 데이터 100억 개라는 데이터 편향성을 가지지 않는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사유들을 대답들을 하고 응대를 하고 챗봇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을 안 한 부주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1차적인 부분에서 많이 애석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비교하는 게요. 한국판 MS 테이 사건, 이건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과 비교가 되는 겁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비슷한 트위터의 이제 챗봇, 그것도 챗봇 형태인데 그것도 학습을 잘못시킨 거죠. 좀 극단적인 인종 혐오적인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긁어 와서 그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엄청나게 이제 인종 혐오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테이라는 인공지능이 하면서 바로 그날 열몇 시간 만에 서비스를 접었죠.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홍보나 라인에서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이제 조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오남용에 대해서 빠르게 초동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자기 그 본인 회사 내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내부의 이제 그런 감사나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잘못된 활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위원회를 그 다음에 후속 조처로서 실행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루다 케이스는 무리하게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했었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최근에 그 100억 개의 데이터라는 것이 상당히 사적 정보 침해 요소까지도 담고 있어서 이제 그 문제까지 확산이 되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사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보기도 했지만 일단 윤리 헌장도 나와 있고 MS에서는 이미 관련된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AI 윤리 논쟁에도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AI가 사실 이번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체성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 개발 단계에서부터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좀 어느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미 합의된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게 한 40여 개 됩니다. 지난해 말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오남용적인 그런 사회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놨고 국제적으로도 한 40여 개 정도가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버크만 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40여 개의 나와 있는 정부가 만들어낸 혹은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혹은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이드라인 혹은 사회적 원칙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그 양질의 데이터, 아까 지금 이루다 케이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편견의
치중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좀 더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된다. 뭐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차별적이어야 된다. 소수자에 대한 비차별성,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뭐 등등의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그런 윤리에 대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다 개발해서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윤리는 윤리인 거죠. 법적인 어떤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윤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광석 서울과기대 IT정책 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